안녕하세요, 도하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가 북리뷰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왜 영상이 안 올라왔나요?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변명을 해보자면 제가 아침 방송이랑 저녁 방송을 매일매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체력적으로 좀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북리뷰 영상을 살짝 이제 한켠에 치워두고 있었는데 이제 감사하게도 메시지를 받게 됐습니다. 어떤 분이 도하나님 영상 너무 잘 봤습니다. 추천해주신 책도 덕분에 잘 읽었는데 왜 다음 영상이 안 올라오나요? 하고 물어보신 분도 계셨고, 또 제 북리뷰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북리뷰를 하고 싶다 해서 스피치 강의를 문의를 해주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내 만족으로 시작한 채널이었는데 이렇게 소소하게나마 좀 많은 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초심을 찾자라는 생각으로 3월달 안에는 꼭 북리뷰 영상을 찍어야겠다 다짐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북리뷰 영상을 꼭 찍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해드릴 책은 나름대로 열심히 고심을 했어요. 어떤 책을 소개를 해드려야 될까?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집 밖에도 못 나가고 다들 우울하시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너무 어렵고 어두운 책을 다루면 일단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소설책 위주로 찾아보자 라고 생각해서 소설책을 막 찾다가 3월 하면, 이왕 하는 거 3월 하면 이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이 있으니까 여성 작가님들의 책을 좀 찾아보자 라고 생각해서 또 막 이렇게 찾다가 오늘 가지고 온 책을 이제 이 책을 해야겠다 라고 결정타를 날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뉴스로 먼저 소식을 접하신 분들은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이상문학상 수상자이신 김금희 작가님이 이제 출판사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불공정한 계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이제 출판사 측에 받아들여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금희 작가님 같은 경우는 아예 저는 수상을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지금까지 자행되어 왔던 불공정 계약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거죠. 많은 사람들도 알게 됐고, 무엇보다 이제 동료 작가분들이 나도 이분의 뜻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지지와 연대 그리고 응원을 보내주면서 이 불공정 계약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뭐랄까요, 좀 더 수정을 요구하는 그 움직임들이 운동처럼 불어나서 같이 이제 수상을 하기로 되어 있던 작가님들 중에 나도 수상을 포기하겠다라는 분들도 나오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작년 대상 수상자였던 윤희영 작가님의 경우에는 나는 정말 받았던 이 상을 돌려드리고 싶다. 하지만 돌려드릴 방법이 없으니 앞으로 소설을 쓰지 않겠다. 라면서 절필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좀 느낌이 오시나요? 그래서 이 윤희영 작가님의 오늘 소설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작가님이 왜 이렇게 이름이 익숙하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2016년 이제 문단내 성폭력 미투 운동에서도 정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셨던 작가님 중에 한 분이세요. 근데 그때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셨던 분이 절필 선언을 이번엔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소중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작가님을 한 분 잃은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 반면, 이 윤희영 작가님의 오늘 소설집을 읽고 나서는 절필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런 마음가짐이셨구나 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들어서 윤희영 작가님의 소설을 오늘은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함께 해드리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윤희영 작가님의 소설책은요, 딴따라단, 바로 작은 마음 동호회라는 소설집입니다. 사실 뭐 앞서서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냥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샀고요. 사고 나서 이제 읽어보니까 정말 읽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을 해드리고자 이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총 11편의 단편 소설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소설 제목이 작은 마음 동호회고,
이제 끝으로 갈수록 여러 가지 이제 소설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앞에 위치한 소설들이 있잖아요. 거의 작은 마음 동호회부터 이웃의 선한 사람까지는 제가 숨도 쉬지 않고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흡입력이 너무 좋고 일단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실 수 있을까라는 감탄에 감탄을 마지 않았던 소설들이 이 앞에 몰려 있어가지고 저는 너무 재미있게 읽었고 이 중에서 가장 좋았던 소설을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저한테 너무 고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마음 동호회 같은 경우는 첫 소설이니까 소개를 해드리자면 제가 이 첫 번째 문장에서부터 마음을 빼앗겨서 읽기 시작을 했거든요. 읽어볼게요. 나는 마음이 작다. 그래서 혼자 대답하지 못하고 여러 날 생각했다. 후회가 밀려왔다. 대체 왜 내가 편집장이 됐을까? 왜 서문을 쓰겠다고 했을까? 서문에서는 작은 마음 동호회가 무슨 모임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책을 만들게 된 취지를 간략하게 소개해야 했다. 글쎄, 우리는 누구일까? 무엇일까? 라고 첫 번째 소설이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작가님도 써두셨는데 작은 마음 동호회라는 단어는 시인 유형진의 페이스북 포스트에서 빌려왔습니다. 라고 이 소설의 제목이자 소설집의 제목이니 작은 마음 동호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나는 마음이 작다. 내 얘기인가? 라고 생각하고 읽기 시작해서 정말 순식간에 읽었던 소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께 작은 마음 동호회 제목부터 좀 끌렸다. 난 평소에 좀 작은 마음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읽어보시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이 소설책에는요 정말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미혼 여성과 기혼 여성, 그리고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트랜스젠더 커플, 그리고 워킹맘, 또 비혼인 언니와 성전환 수술을 한 동생의 이야기, 또 미투 폭로자와 또 그녀와 함께하는 연대자, 이런 여러 가지 인물들도 나오는 반면 소설 뒤편으로 갈수록 이제 뒤에 있는 소설들 같은 경우는 사람이 아닌 존재들이 나오기도 해요. 뭐 외계 생물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로봇가 나오기도 하고 용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뒤로 갈수록 소설들이 좀 난해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읽으면서 오히려 이렇게 다양한 인물이나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11편이나 되잖아요. 사실 단편이긴 해도. 그래서 이 소설을 끝까지 읽는데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루하지 않고 끝까지 읽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많은 소설들 중에 저의 베스트 소설 하나만 딱 고르라고 하면 진짜 고문이긴 한데요. 고민 진짜 많이 했는데 만약 딱 하나의 소설만 고르라고 하면 저는 피클이라는 소설을 고를까 합니다. 앞서 말했던 인물들 중에요. 미투 폭로자와 또 연대자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사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너무 뉴스 사회면에서 많이 보는 이야기라 소설책에서까진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렇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희영 작가님 같은 경우는 늘 이런 이슈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물음표를 던지고 문제의식을 이제 환기시키는 작가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각오는 하고 읽었는데 표현력이 정말 저는 이제 읽으면서 물개박수를 몇 번을 쳤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생각할 거를 많이 던져주는 또 약간의 해악도 있고요. 또 약간의 뭐랄까요, 해결책까지는 아니지만 나름 긍정적으로 열린 결말로 소설이 이제 끝나는 것 같아서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 조금은 읽으면서도 사실 막 즐겁게 읽진 않았어요. 꾹꾹 한자 한자 좀 눌러 담는 마음으로 읽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소중하고 저한테 가장 인상에 남는 소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책에 이제 나왔던 한 구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왜 제목이 피클일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한 문단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피클 단지 같은 이 세상에서
오이로 남아보겠다고 온갖 곳에서 뛰어나오고 튕겨져 나오며 살았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발을 빼고 구독을 끊고 불매를 하고 서명을 하고 공유와 리트윗을 하고 좋아요를 눌렀다. 레스토랑에 가보면 그 왜 피클 나오잖아요. 이렇게 파스타랑 먹으면 그냥 이제 너무 파스타만 먹으면 느끼하니까 이 피클이 같이 나오는데 요즘 이제 피클들이 이제 핑크색으로 물들어서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오이도 있고 뭐 무도 있고 또 할라피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피클 단지 안에 담긴 오이가 나는 이 핑크색 물에 절대 물들지 않겠어 라고 선언을 해도 그 안에 담겨 있으면 어찌됐든 조금이라도 핑크색으로 물들기 마련이잖아요. 마치 화자가 고군분투해온 인생이 이 피클 단지 안에 담긴 오이 같다는 이제 이 표현을 보면서 주변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과연 나는 그런 사건들에서 자유로운가? 나는 가해자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니지만 과연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는 같은 사회에 담겨있는 구성원으로서 좀 자유로운가? 라는 생각을 늘 해왔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의식을 피클 단지 안에 담긴 오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또 한번 마음을 징 하고 울리는 부분이라 여러분과 꼭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작은 마음 동호회라는 제목의 소설집이잖아요. 정말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 한 명 한 명이 너무 다 소중하고 이 인물들이 다 저마다의 작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저도 한 작은 마음 하는 사람이라 스스로 이제 작은 마음 안에 갇히지 않으려고 너무 노력은 겉으로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작은 나의 마음을 스스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 작은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또 그 작은 마음들이 모였을 때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아무런 힘도 쓸 수 없겠지만 이 작은 마음들이 모이고 모이면 동호회가 될 거고요. 동호회가 모이면 마을이 될 거고요. 마을이 모이고 나면 국가가 되고 그게 세계가 되고 커지는 거잖아요. 윤희영 작가님의 이 작은 마음 동호회를 읽으면서 뭐 해석은 분분히 갈릴 수 있겠지만 제가 느꼈던 이 작은 마음이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작은 선의, 호의, 그리고 약자를 향한 연대, 지지, 응원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집단, 동호회가 되면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긍정의 메시지가 담긴 소설집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영상이 너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질까봐 이 11개의 단편 소설 중 단 한 편의 소설 그리고 한 문단만 여러분께 읽어드렸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구미를 좀 확 당겼을지 궁금합니다. 비록 윤희영 작가님은 절필을 선언하셨지만 이러한 사건들이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해결이 되면 반드시 윤희영 작가님의 소설을 다시 읽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야 되지 않나, 귀 기울여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최근에 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데 이러한 좋은 소설책 집에서 읽으시면서 긍정적인 생각 가지시고 건강 유의하시면 분명히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요, 더 좋은 책 있으면 책 추천 북리뷰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그때까지 꼭 이 작은 마음 동호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